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다라고 예고편을 올린 게 2019년도 1월 10일인데요. 그 이후 본론격에 해당되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코너로 소개되는 거는 미술 일지예요. 그러니까 전시 소개죠. 근데 전시 소개가 지난 한 주 동안 열렸던 전시를 갖다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만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가 어떤 전시냐면, 마르셀 듀샹 전시예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그 국내 최초 전시죠. 근데 이 전시는 기간이 2018년도 12월 22일부터 올해 2019년도 4월 7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석 달 반 정도 열리는 거예요. 비엔날레급 전시, 그러니까 비엔날레 전시가 보통 한 두 달 정도 열려요. 두 달 좀 넘게. 그리고 꽤 규모가 큰 전시들이 한 두 달 정도 열리니까 그거에 비해서 석 달 반 정도 열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좀 크다는 뜻일 거예요. 제가 서울관에 갔을 때도 평일에 갔는데 관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개 꼭지로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듀샹이란 이름이랑 마스터 듀샹이라는 이름이랑 거의 등가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그 다음에 대표작 남자 소변기를 놓고 만든 그 레디메이드 작품 있죠. 그걸 한 꼭지로 다룰 거고, 그 작품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샘이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 맞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코너는 이 사람, 그러니까 마셀 듀샹하고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기성품을 갖고 작업을 했다라는 건데, 첫 번째 기성품 작품으로 보통 흔히 평가받는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이 있어요. 1913년도 작품. 그 작품의 어떤 의미나 가치, 그리고 복제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요. 세 번째 코너는 이번에 서울관 전시, 마셀 듀샹의 서울관 전시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평가랑 뒷샹을 바라보는 세간의 평가를 바라보는 저의 평가, 일종의 메타 비평인데, 그거를 다루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뒷샹하고 연관돼서 흔히 그 소환되는 미적 키워드는 한 4개 정도 돼요. 그래서 하나가 레디메이드, 기성품으로 보통 번역되죠. 그리고 하나가 발견된 오브제, 발견된 오브제 영어로 그냥 found object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거의 다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개념 미술, 작가의 의도가 작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 결과물이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그 의도가 그건 비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작품이라는 거. 그리고 현대미술. 현대미술의 원래 일반적인 그 시원은 1864년도 인상주의부터로 보통은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래서 이게 봐서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미술들 있죠. 현대미술. 그거의 시원은 거의 개념 미술로부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개념 미술이 유행하게 된 게 물론 1960, 70년대이긴 하지만 거의 원조가 되는 거는 듀샹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르셀 듀샹의 대표적인 파운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파운틴. 듀샹이라는 이름하고 거의 등가로 간주되는 마르셀 듀샹의 대표작인데요. 200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영국에서 미술작가, 평론가, 큐레이터 등 미술계 전문 인력 500명을 대상으로 20세기 100년 동안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 뭐 미술작품이겠죠. 이게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뒷장에 바로 그 작품, 파운틴, 그러니까 흰색 남자 소변기로 만든 그 작품과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자들, 이 두 작품이 각각 1,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뒷장이 이겼어요. 피카소를 누르고. 아마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15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서구 유럽 같은 데서 다시 조사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동양권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뭐가 그리 중요할까? 응? 제가 계속 이 작품을 두고 남자 소변기로 만드는 거라는 둥, 아니면 뭐 파운틴이라는 영어 제목을 쓰는 둥, 이게 한글 제목을 잘 안 쓰려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 작품이 공식적으로 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에서도 샘으로 표기가 됐고요. 근데 이 오랜 번역이 저는 이게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샘으로 부르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 유튜브 방송 첫 시간에 이 유튜브 방송 이름인 안희정의 예술판독기가 과거에 제가 시네21이라는 제가 영화 주간지에 연재한 코너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연재가 끝난 그 이름에 단행본으로도 묶여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4년도 연재물을 해서 제가 뒷장의 파운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단행본에서 똑같이 소개가 돼요. 그 연재물, 그리고 그 책 지문에서 이 번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 지문에도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뒷샹의 작품, 근수라고 이렇게 뭐 떳떳하게 지금 적어놨죠. 그리고 이게 뒤에 보게 되면 다시 추신을 달아가지고 문 하단에 한국에서 세모로 번역되는 뒷샹의 파운틴은 분수로 표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제가 뭐 자신있게 말을 남겼어요. 셈이 아니라 분수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저는 이제 근거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사전적 의미하고 이미지 검색입니다. 영어 사전에서 파운틴은 1차적 의미가 분수고 셈이라는 의미를 부수적으로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셈은 스프링이나 그러니까 내추럴 스프링이라는 용어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에서 분수하고 셈은 전혀 다르죠. 그 둘 중 하나인데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파운틴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죄다 분수가 뜨죠. 그러니까 인공조형물이 분수가 떠요. 그리고 스프링을 치게 되면 또 이게 봄이 뜨기 때문에 내추럴 스프링을 쳐야 돼요. 내추럴 스프링을 치게 되면 셈이 나와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근거는 브루스 노만이라는 작가가 뒷샹을 오마주해서 재현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제목이 파운틴이 된 다화상. 1966년도 작업인데 자기 스스로 물을 입에 넣고 내뿜고 있는데 그게 샘이 흐르는 모습이나 샘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분수가 솟구치는 모습하고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또 세 번째 근거로 보는 거는 분수는 훨씬 더 인공적이고 샘은 자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샘은 외형도 분수의 외형은 물이 위로 솟구쳤다가 이제 추락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외형을 갖고 있고 샘은 졸졸 흐르거나 아니면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뒷샹은 아마도 이 남자 소변기란 요 도자기 단지를 인공조형물인 분수에 빗대가지고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근거 때문에 뒷샹의 작품 파운틴은 통용되고 있는 셈이 아니라 분수로 번역돼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이 파운틴, 분수하고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복제예요. 한국에도 이 파운틴, 분수 작품 맞죠? 원작이라고 하던가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한 작품이라고 하던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원작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시에 출품하려 했으나 전시를 기획한 측에서 반려했어요. 이건 작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래서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라는 사진가가 자기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촬영해서 남은 게 지금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1917년도 원본에 대한 유일한 기록 사진이에요. 어떻게 딱 한 장만 찍었어요. 당시엔 디카 시대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 시절이어서 필름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한 방만 찍은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이 뒷장에 이 파운틴을 검색해보면 또 굉장히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진만 남아있는 이 원작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복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미지는 브라인드맨이라는 잡지에 이 작품이 반려된 사건을 갖다 다루는데 거기에 스티글리츠의 사진이 도로고 찔려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원작품이 아마도 첫 번째 복제품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버전. 그러니까 1950년도에 만든 두 번째 버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복제했던 거랑 이게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이 뒷장의 이 파운틴, 이 분수는 이제까지 작가한테 승인을 받고 제작된 게 16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검색해 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이 분수, 이 파운틴이 잡혀요. 근데 어찌됐건 복제품 사이에 일관성이 없어요. 외관에. 그래서 사진으로 추정하고 있는 1917년도 원작은 남자 소변기의 테두리에 가느다란 두 줄의 홈이 패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 소변하고 물이 내려가는 배수구가 6개의 구멍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1950년도에 복제된 두 번째 아무튼 버전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관에 전시됐던 이 작품을 보면 두 줄의 띠도 없고 그리고 배수구도 구멍 5개가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후에 만들어진 복제품, 1964년도 만들어진 파운틴, 분수 같은데, 얘는 또 1917년도 원작하고 또 좀 이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작품 관리에 소홀히 한 데서 보듯이, 뒷장한테 기성 작품들은 물리적 결과물로서의 작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외관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래 작가가 종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작가 혼자서 다 완성해왔던 그 창작의 패러다임이나 그런 작가의 존재감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요청으로 만들어진 원작에 대한 그 복제품도 원작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고 제각각 다른 결과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게 남이 만드는 어떤 기성품을 갖고 오더라도 그것에 그러니까 미적 가치를 갖다 작가가 스스로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의 의사. 그 의사라는 거는 물리적이지 않잖아요. 비물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술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